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어린이날인데요. 오늘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과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한 가지 올해로 10회를 맞은 안전산업박람회의 준비 상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어린이 교통 안전에 관해서 네.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달에만도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1일에 서울 송파구의 스쿨존에서 이제 4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서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27일에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네. 또 2살 굉장히 어린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접할 때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지금 현재 좌표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 수준은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전체 연간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4명인데 OECD 평균 0.8명입니다. 아, 네. 그렇게 보면 절반 수준이라서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사망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1995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네.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도 노력을 했지만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줄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부도 그렇고 국민과 함께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노력은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당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2020년에 처음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 대책 안에 보면 이제 보호구역 내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거, 30km 이하요. 그리고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또 과태료도 올리고 과태료가 일반 구간보다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위반을 했을 경우는 훨씬 더 엄한 처벌이 있고요. 또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라든가 보행도도 저희가 꾸준히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니까 올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뭐 이런 것도 이제 전국에 도입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 그리고 교육부랑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주변에 위험 요인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보면 저희가 울산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제가 3,000명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3,000명까지. 네, 실제 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로 임명이 되면 네. 실제 주변에 뭐 학교에 갈 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걸 네. 찾아서 직접 신고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조치해 알려줍니다. 저희가 그 국민 안전의 날 때 울산에 있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로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네. 이 초등학생이 실제 자기가 학교에 왔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고를 했었습니다. 담장 이게 터널 안에 덩굴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 운전자가 운전할 때 힘들겠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조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신고를 얼마나 했는데 뿌듯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뿌듯하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보고 이 어린 안전 히어로즈가 저희가 잘 활성화가 되면 이 미래의 세대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눈높이에 맞춘 일종의 그런 아이디어 같은데 네. 이게 안전 히어로즈라는 게 어린이가 결국 히어로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전 히어로즈도 그렇고 그 어린 시절부터 이거를 느끼게 직접 체감하고 또 체득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게 그 어떤 교육보다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안전 체험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요? 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교육부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51차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지자체랑 협조를 해서 전국의 안전체험관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천이나 광주도 7개소가 건립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2028년까지 7개소를 좀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실제 안전체험관에 가서 아이들이 뭐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화재든 이런 상황도 체험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이것도 좀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저희가 전국의 안전체험관을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주로 안전체험관은 학교에서 교사가 인솔을 해서 가게 되나 아니면 부모들이 데려가게 되나요? 주로 이제 학교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와서 이제 안전체험관을 둘러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체험관이 없는 곳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도 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섬 지역이나 이런 분들은 오기 어려운 분도 있어서 실제 저희가 지난해까지 총 204개 지역에 약 63만여 명이 이 안전체험 교실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안전체험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국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좀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가면은 어떤 느낌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꼭 가봐야 되나요? 실제 이제 거기 가보시면 제주에도 관광객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 거기 가보면 네. 지하철을 탑승을 했을 때 지하철이 갑자기 쓰게 되면 비상구를 어떻게 열까? 그 문을 여는 방법도 해볼 수가 네, 있고요. 중요하네요. 또 배에 탔을 때 탈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 네네. 실제 어린이들도 중요하고 일반인 분들도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행동 요령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난안전 훈련이라는 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게 올해 뭐 500개 학교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계획이세요?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2개 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교사분들께서 좀 부담을 느끼시고 있었는데 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고 작년까지 이제 188개 교, 올해는 저희가 500개 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데 실제 이제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심화 프로그램 5주 동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무엇이 위험한지 찾아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학교에 가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매핑을 해보고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실제 이것들을 가지고 훈련도 해보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기획도 해보고 위험 요인도 찾아보고 마지막에는 그 안전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까지 훈련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와, 정말 다양하게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풀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자주 빈발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7월이었던가요? 인천의 어떤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어린 아이가 또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무인 키즈풀 상당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이런 곳에서 사고를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용 수영장이라든가 또 놀이기구에 무인으로 오냐 무인 키즈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특히 무인 키즈풀은 그래서 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좀 저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들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지금 6월까지가 집중 안전 점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중 안전 점검 기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제도적 틀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제도권에 좀 반영을 해서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는 정말 다시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AI가 화두다 보니까 이 어린이 안전에도 생성형 AI를 도입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저희 지금 기획 단계인데 지금 아이들이 직접 뭐 챗GPT라든가 아니면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실제 그런 AI의 질문을 해보고 그러면은 내 주변의 위험 요인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네. 이제 경진대회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도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전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히어로즈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아이들이 AI를 통해서 질문도 해보고 이런 노래도 만들어 보는 걸 가지고 그 과정을 평가를 해서 실제 아이들의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표성도 인정해주는 그런 경진대회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AI가 도입이 된다고 해도 사실 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이런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사람이 돌봐주는 것만큼 그렇게 면밀하게 케어는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무인 키즈풀도 여쭤봤지만 실제로 그런 곳에 아무리 안전 뭐 철저하게 시설 관리를 한다고 해도 부모가 애를 데려갈 때 부주의에 의한 사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성인들은 어떻게 어린이들을 케어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무래도 주의력이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각에서 아이들을 좀 잘 보살펴 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가장 조심할 것은 아이들이 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가까이에서 좀 돌보아 주시는 게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에서 늘 지켜보면서 도와주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오셨으니까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안전관리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산업진흥 업무도 이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계신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 교육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이제 재난안전 산업 전반이 좀 진흥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좀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제1차 재난안전 산업 진흥 기본 계획도 마련을 했고요. 그런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각 지자체에 공모를 받아서 재난안전 산업 진흥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개소, 올해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 재난안전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같은 걸 개최를 해서 실제 구매자들이 저희가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재난안전 산업을 할 수 있는 분들과 좀 연계될 수 있게 그리고 또 뭐 CES라든가 이런데 해외에 유명한 박람회에 재난안전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을 산업으로 보니까 또 되게 색다른 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난안전산업진흥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우리나라 재난안전 산업 현실은 어떤가요? 이제 사실 재난안전 산업의 수요층이 주로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지자체라든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재난안전 산업이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에 비해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실제 이 기업 매출액 자체가 5억 미만인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것들 또 R&D를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R&D 연구개발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전통적인 재난안전 산업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되는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AI라든가 뭐 CCTV라든가 그리고 뭐 그 IoT라고 되어 있는 IoT라든 네네. 이런 다양한 이 첨단 기술들이 재난 안전에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이런 첨단 기술들이 재난 안전에 연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도 올라가고 새로운 산업 영역이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 가지 또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초반에 시작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민간인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봤네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라는 거를 추진하시는 배경하고 또 그 취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산업 박람회가 이제 2015년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10회째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259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작년에는 489개, 거의 한 2배 이상 성장을 했었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이고 사실 이런 수출 판로라든가 아니면은 구매객들을 만나기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올해에는 그 안전산업 박람회를 크게 2가지를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재난안전 산업이 영세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첨단 기술과 연계되는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IT와 연계된 재난산업 박람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회째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국제 박람회로 좀 도약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국내의 수요층에 좀 집중을 했다면 저희가 올해는 해외 이제 바이어들을 좀 초청을 해서
실제 그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도 보고 그리고 실제 수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10회째를 맞이하는 거고요. 그럼 올해는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올해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국제 박람회로서 저희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과 같이 연계해서 할 건데 저희가 해외 저명 인사라든가 재난과 관련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분의 유명 인사를 초청들을 해서 실제 포럼도 개최를 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을 재난자 산업과 연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주요 국가에 있는 바이어들도 섭외를 해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 해결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하면 실제 국내 기업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부산 최대 ICT 박람회인 2024 KICT 위크와 지금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데 첨단 재난적 기술과 제품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이 박람회 안에 기후변화 특별관도 만들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안전도 좀 특화돼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전도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박람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국제 박람회로서의 도약 이 부분 참 인상적인데요. 올해 또 처음 시작하는 것 중에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백스코 컨벤션 홀에서 이제 9월 10일 개최될 예정인데 해외 바이어 그다음에 국내 재난적 기업 대표들이 직접 모여서 문제를 논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현장에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그 제품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실제 저희가 해외 유명 박람회를 가보면 거기에서는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그 구매처인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분들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실제 거기에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제품 수요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봤는데 저희도 올해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고 체험도 해보고 그게 이제 산업 발전과 수출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선순환이네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를 비롯해서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까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